자, 함수 개념 좀 이어서도 설명드릴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구구단을 만드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펑션 프린트 여기다가 8단이라고 썼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함수 만드실 때 있잖아요. 함수를 만드실 때 지금 제가 뭐 프린트 8단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긴 했지만 뭐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지을 때는 어떤 케이스를 따르냐면 카멜 케이스를 따르거든요. 카멜 케이스. 그러니까 카멜 케이스라는 거는 첫 시작이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의 시작 첫 문자가 대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8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짓는 게 거의 이제 관례로 정해져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 지을 때 소문자로 짓는다 보시면 되고, 강사가 아까 앞에서 이제 뭐 대문자로 지었는데 대문자로 짓는 게 뭐 잘못됐다,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요게 자체가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대문자로 짓는다 하면 또는 뭐 이거를 단어와 단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짓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let 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for let i는 1, i는 9, i 뿔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라 써서, 자, 지난번에 이제 템플릿 리터럴 문법 이용해서 달러 단 곱하기 달러 i, 그 다음에 달러 곱하기 i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8단을 만들었는데, 자, 근데 자 8단을 잘 만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고객한테 고객 학습 자료를 이용할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고객은 2단을 입력하고 싶고 어떤 고객은 3단, 어떤 고객은 4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싶은 단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얘는 여러분들 10번, 100번, 1000번 출력해도 몇 단? 오직 8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8단밖에 안 나오냐면 단이라는 값이 8로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은 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해져 있기 전에 강사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2를 넘기고, 아직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배운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다. 그러면 이건 나름대로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에러를 내뿜지 않지만 잘못 작성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뭐예요? 나름대로 얘는 2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의미 같고, 그 다음에 밑에는 5 넘겼으니까 5단, 그 다음에 밑에는 10 넘겼으니까 10단 출력해달라는 의미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출력한 거 보니까 다 뭐 나왔어요? 8단만 나왔어요. 왜? 지금 단이라는 값이 8로 픽스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하지 않으면 undefined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값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단이라는 요 변수를 어디다 넣냐면 소괄호 안쪽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매개 변수.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SCSS 다룰 때 우리가 믹스인 문법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믹스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인자값을 넘겼던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매개 변수는 변수율을 초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왜 매개 변수라는 얘기하냐면, 여기 안쪽 함수 안쪽 공간을 함수 지역 공간이라 얘기하고, 바깥쪽을 함수 전역 공간, 그러니까 함수 안쪽을 함수 지역 공간, 바깥쪽을 전역 공간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함수 지역과 함수 전역, 즉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무슨 변수? 매개 변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그럼 값이 언제 결정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넘겨준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는 argument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자값에 의해서 뭐다?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 8단 요거 호출했을 때는 2 넘겼으니까 2단, 얘는 5 넘겼으니까 5단, 얘는 10 넘겼으니까 몇 단? 10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매개 변수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코드를 뭐한다?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번, 100번, 1000번 출력하던 단위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8단밖에 안 나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수에다가 함수 실행 시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할 때 자동차 옵션 우리가 옵션 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옵션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도 달라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함수가 조금 더 유연하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자,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이걸 잘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계속 하니까 9까지밖에 곱하지 않냐. 그러니까 고객은 9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까지 곱하고 싶고 5까지 곱하고 싶고 뭐 17까지 곱하고 싶고 취향 차이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쨌든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9로 지금 픽스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9까지밖에 못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어차피 리미트 줘도 이거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어차피 9까지 곱하는 건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떻게? 값을 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미트 변수를 어디다 넣는다? 반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매개 변수는 중복된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넘겨줘야 되는 값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넘겨줘야 되냐면 2개를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5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얘는 7까지, 얘는 10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개 변수를 쓰면 쓸수록 이 함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되는 함수로 탈바꿈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매개 변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규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썼을 때 만약에 매개 변수가 1개다 넘겨주는 인자값도 1개여야 되고 매개 변수를 2개 썼다 넘겨주는 인자값도 2개를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함수를 조금 유연하게 뭐한다? 작동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undefined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개 변수를 썼으면 넘겨주는 값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일단 호출이 먼저 되면 여기 있는 정의된 함수를 읽어드리는데 자, 그때 2가 리미트에 꼽히고 5가 단에 꼽히진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순서대로예요. 2가 단에, 5가 리미트, 5가 단에, 7이 리미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값이 꼽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여러 개 사용하는 거 가능해요. 대신에 이름을 중복해서 지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바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